여기 내 건물이니까 나가줄래? 헐, 여기가 어머님 건물이라고요? 거짓말.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가게 오픈 날이었습니다. 꽃 화분이 줄지어 섰습니다. 개업 축하하러 왔습니다. 지금 손님 많으니까 쪽팔리게 하지 마세요.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혼자 된장국을 데웠습니다. 가게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보증금, 모두 시어머니 통장에서 나간 돈이었습니다.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건물 등기권리증, 명예 김정숙, 임대차 계약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부로 이 가게 계약 해지할게. 여긴 내 건물이야. 오늘 며느리 가게 오픈날 모욕받고 돌아온 시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4월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이었습니다. 가로수길 근처였습니다. 새로 오픈한 옷가게가 있었습니다. 간판이 새 것이었습니다. EUNGI BOUTIQE 하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세련되었습니다. 입구에는 꽃 화분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큰 화분들이었습니다. 난 장미, 백합이었습니다. 축하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개업을 축하합니다. 대박 나세요. 여러 개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20대, 30대였습니다. 옷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넓었습니다. 30평쯤 되어 보였습니다.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원피스, 블라우스, 바지, 치마였습니다.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비쌌습니다. 원피스가 30만 원이었습니다. 블라우스가 20만 원이었습니다. 고급 브랜드였습니다. 조명이 밝았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재즈였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계산대 뒤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정은지였습니다. 32세였습니다. 결혼 5년 차였습니다. 날씬했습니다. 화장이 진했습니다. 립스틱이 빨갰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우아했습니다. 세련되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구경하세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직원도 2명 있었습니다. 20대 여자들이었습니다. 같이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뿌듯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내 가게야. 내 이름으로. 내가 사장이야. 생각했습니다. 남편 민재가 도와줬습니다. 건물을 알아봐 줬습니다. 건물주와 남편이 계약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마련해 줬습니다. 보증금도 마련해 줬습니다. 민재가 대출받았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대출받았다고 했습니다. 은지는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입구에 한 여자가 섰습니다. 시어머니 김정숙이었습니다. 58세였습니다. 마른 편이었습니다. 옷차림이 수수했습니다. 남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점퍼였습니다. 색이 바랬습니다.
회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안에 무언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천천히 봤습니다. 화분들을 봤습니다. 손님들을 봤습니다. 은지를 봤습니다. 예쁘게 잘 차렸네. 며느리가 행복해 보이네. 생각했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은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왜 왔어? 지금 저 옷차림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은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옷가게 오픈 날 꽃 화분이 줄지어 선 입구에서 며느리 정은지가 말했다. 주변 손님들이 힐끗 봤습니다. 은지는 당황했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차림인 시어머니 김정숙은 손에 쥔 작은 봉투를 내려다봤다. 봉투를 봤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안에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만 원이었습니다. 축하금이었습니다. 개업 축하한다고 정숙이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은지는 주변 사람들을 힐끗 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손님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보고 있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초라한 차림으로 온 것이 창피했습니다. 세련된 가게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볼까봐 걱정됐습니다.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걱정됐습니다. 지금 손님 많으니까 쪽팔리게 하지 마세요.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축하하러 왔는데 왜 왔냐고, 쪽팔리게 하지 말라고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울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봉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돌아섰습니다. 손님에게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구경하세요. 다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계산대 옆이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없는 사람 취급이었습니다. 투명 인간 같았습니다. 내 건물인데, 내가 건물주인데, 며느리는 모르지만 내가 다 해준 건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정숙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야 할지 있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손님들이 옷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을 보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정숙을 없는 사람 취급하였습니다. 고의로 무시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정숙은 계산대 옆에 잠시 서 있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천천히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나왔습니다. 입구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은지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고 있었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봤습니다. 은지가 보였습니다. 손님에게 옷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개업 축하하러 왔는데 왜 왔냐고? 쪽팔리다고? 정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가방에 넣고 천천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오래된 가방이었습니다. 봉투를 넣었습니다. 10만 원이 든 봉투를 넣었습니다. 주지 못한 축하금이었습니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로수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커플들이었습니다.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숙은 혼자였습니다. 쓸쓸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신사역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관절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카드를 찍었습니다. 개찰구를 지나갔습니다. 플랫폼으로 갔습니다. 전철을 기다렸습니다. 5분쯤 기다렸습니다. 전철이 왔습니다. 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터널이 지나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축하하러 갔는데 쪽팔리게 하지 말라고. 초라한 옷차림이 그렇게 창피했나? 눈물이 났습니다. 흘렀습니다. 조용히 흘렀습니다. 손으로 닦았습니다. 휴지로 닦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안 됐습니다. 40분쯤 걸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이었습니다. 아파트였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20년쯤 된 아파트였습니다. 1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은 3년 전에 죽었습니다. 아들 민재는 결혼해서 따로 살았습니다. 서울 강남에 살았습니다. 정숙은 혼자였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지 못한 돈이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알림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아들에게서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도 없었습니다. 연락이 없네. 생각했습니다. 섭섭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후 6시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집에서 혼자 쓸쓸히 된장국을 데웠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된장국이 있었습니다. 어제 끓인 것이었습니다. 냄비에 덜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2분쯤 돌렸습니다. 다 됐습니다. 식탁에 차렸습니다. 된장국, 밥, 김치, 계란말이였습니다.
간단한 저녁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먹었습니다. 먹어야 했습니다. 건강을 챙겨야 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봤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은지가 왜 그랬을까? 내가 창피했나? 초라한 옷차림이 창피했나?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혼자 했습니다. 조용히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TV를 봤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봤습니다.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오후 10시가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오늘 일이 떠올랐습니다. 은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왜 오셨어요? 쪽팔리게 하지 마세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베개가 젖었습니다. 은지는 모르지. 내가 건물주인걸. 내가 다 해준걸. 민재가 거짓말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생각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서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기다렸습니다. 전화가 올까 기다렸습니다. 문자가 올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박민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숙은 빨리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35세였습니다. 회사원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과장이었습니다. 민재야. 엄마 잘 지내? 응. 건강은? 괜찮아.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응? 토요일에 가게 갔다 왔다며? 응. 은지한테 들었어. 그래. 엄마 미안해. 뭐가? 가게 문제로 은지가 예민해서 그래. 민재가 말했습니다. 변명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내를 감싸는 목소리였습니다. 오픈 첫날이라 스트레스 받았나 봐. 손님들 많아서 정신없었대.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섭섭했습니다. 예민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해도 돼? 쪽팔리게 하지 말라고 해도 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엄마, 이해해줘. 응. 가게 운영하느라 힘들거든. 그래. 엄마가 좀 이해해주면 좋겠어. 알았어. 정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바빠서 끊을게. 그래. 건강 챙겨. 응.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뚜뚜. 정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이해해달라고. 은지가 예민해서라고. 나는, 내 마음은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가게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보증금 떠올렸습니다. 6개월 전이었습니다. 민재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은지가 가게 하고 싶대. 가게? 응. 옷가게. 그래. 강남에 좋은 자리가 있대. 그래. 근데 돈이 좀 필요해. 얼마? 인테리어 비용이랑 보증금 합쳐서 1억쯤. 정숙은 놀랐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엄마, 도와줄 수 있어? 1억? 응.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한도가 부족해. 엄마, 미안한데. 정숙은 망설였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꿈을 이루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도와줄게. 정말 고마워, 엄마. 응, 은지가 엄청 좋아할 거야. 그래, 응, 내가 잘 말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행복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예금을 해지했습니다. 7천만 원을 해지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껴 쓰던 돈이었습니다. 민재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였습니다. 민재가 또 전화했습니다. 엄마, 돈이 좀 더 필요해. 또, 얼마? 3천만 원. 엄마, 미안한데 좀 더 도와줄 수 있어? 정숙은 또 보냈습니다.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적금을 깼습니다.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냈습니다. 총 1억 원을 보냈습니다. 정숙의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남은 건 생활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꿈을 이루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달랐습니다. 민재는 은지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돈 마련했어. 정말? 어떻게? 회사 대출 받고 적금 깼어. 대출? 괜찮아? 응. 이자 낮은 걸로 받았어. 고마워, 당신. 당연하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 돈이었습니다. 정숙의 돈이었습니다. 정숙이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해준 것처럼 말했습니다. 은지는 민재가 해준 줄 알았습니다. 고마워했습니다. 당신 최고야. 사랑해. 민재를 안았습니다. 행복해했습니다. 민재는 왜 거짓말했을까요? 어머니가 도와준 걸 숨겼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은지는 시어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시골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촌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옷차림이 초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무시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준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돈이라고 하면
은지가 고마워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거야. 차라리 내가 한 걸로 하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했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그 상가는 정숙의 것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샀습니다. 남편과 함께 샀습니다. 1층 상가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업체에 임대했습니다.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월 300만 원 이상씩 받았습니다. 정숙의 생활비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이었습니다. 이전 임차인이 나갔습니다. 음식점이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어서 나갔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새 임차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재가 생각했습니다. 은지 가게 여기서 하면 어떨까? 어머니 건물이니까 임대료도 안 받으시겠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은지 가게를 엄마 건물에서 하면 안 될까? 내 건물? 응. 지금 비어 있잖아. 그래도 되지. 정말? 응. 며느리인데 뭐. 임대료는? 안 받을게. 정말? 응. 며느리가 장사 시작하는 건데. 고마워, 엄마.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은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가 어머니라는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강남에 좋은 자리 찾았어. 정말? 응. 신사동이야. 거기 비싸지 않아? 건물주가 괜찮은 분이래. 그래. 응. 임대료도 싸게 해준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무료였습니다. 어머니가 공짜로 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건물이라고 하면 은지가 부담스러워할 거야. 그냥 모르는 게 나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도 민재가 대신했습니다. 은지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계약서에 서명만 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 그래. 응. 나는 잘 모르잖아. 알았어. 민재가 다 처리했습니다. 어머니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임대인 김정숙, 임차인 정은지, 은지는 몰랐습니다. 건물주가 시어머니라는 걸 몰랐습니다. 임대료가 무료라는 걸도 몰랐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1억 원이 시어머니 돈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모든 걸 남편이 해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개업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왔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으로 왔습니다. 은지는 창피했습니다. 세련된 가게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쪽팔리게 하지 마세요. 정숙은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1억 원을 줬는데, 건물도 공짜로 빌려줬는데, 그런데 쪽팔리다고. 은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흘렀습니다. 조용히 흘렀습니다. 정숙은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안방이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위쪽 선반을 열었습니다. 서류함이 있었습니다. 파란색 서류함이었습니다.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냈습니다. 정숙은 서류함에서 오래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두꺼웠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10년쯤 된 서류였습니다.
펼쳤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읽었습니다. 건물 등기권리증, 명예 김정숙.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0번지. 건물명 신사영 빌딩. 면적 1층 99m². 소유자 김정숙. 취득일 2015년 3월 15일. 10년 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샀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샀습니다. 정숙도 평생 모은 돈을 보탰습니다. 1층 상가였습니다. 투자용이었습니다. 임대료로 생활비를 벌려고 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월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임대료가 유일한 수입이었습니다. 월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살았습니다. 생활비로 썼습니다. 병원비로 썼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 임대료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공짜로 빌려줬기 때문입니다. 생활비가 줄었습니다. 아껴 써야 했습니다. 절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위한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숙은 등기권리증을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6개월 전에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작성했습니다. 펼쳤습니다. 읽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김정숙. 임차인 정은지. 임대 목적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0번지 신사빌딩 1층. 임대 면적 99m² 약 30평. 임대기간 2024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 2년. 임대료 월 0원 무상임대. 관리비 임차인 부담. 보증금 0원. 계약금 0원. 특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로 임대료 및 보증금 없이 무상으로 임대함. 임차인은 임대 목적물을 상업용의류 판매업으로 사용함. 임대인은 2주 전 통보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통보 후 2주 이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해야 함.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하는 수선비, 시설 개선비는 임차인이 부담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및 시설물은 임차인 소유로 하되 철거는 임차인이 부담함. 정숙과 은지의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분명한 계약서였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였습니다. 정숙은 계약서를 받습니다. 오래 받습니다. 특약사항 3번을 받습니다. 임대인은 2주 전 통보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계약 해지가 가능했습니다. 2주 전에만 통보하면 됐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까? 은지한테 나가라고 할까? 하지만 며느리인데 민재는 뭐라고 할까? 고민했습니다.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떠올랐습니다. 쪽팔리게 하지 마세요. 은지의 말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없는 사람 취급하던 태도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돼. 초라하다고, 쪽팔리다고, 그건 아니야. 며느리라도, 그건 아니야. 생각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숙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였습니다. 미리 작성해 둔 것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작성했습니다. 법무사에게 받은 양식이었습니다. 읽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 수신 정은지, 발신 김정숙, 제목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본인 김정숙은 2024년 10월 1일 귀하와 체결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0번지 신사빌딩 1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지함을 통보합니다. 해지 사유 개인 사정, 해지 일자본 통보서 수령일로부터 2주 후, 귀하는 상기 해지 일자까지 임대 목적물을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김정숙, 정숙은 날짜를 적었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4월 10일, 도장을 찍었습니다. 꾹 눌러 찍었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서류들을 넣었습니다. 등기권리증을 넣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넣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를 넣었습니다. 모두 넣었습니다. 민재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은지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 초라하다고 무시하면 안 돼. 결심했습니다.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나은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재킷을 입었습니다. 회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깨끗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가기로 했습니다. 금요일에 가기로 했습니다. 평일 오후에 가기로 했습니다. 손님이 적을 때 가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내일 가면 은지가 어떻게 반응할까? 놀랄까? 화낼까? 민재는 뭐라고 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됐습니다. 그건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정숙은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서류가 든 가방이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신사역으로 갔습니다. 40분쯤 걸렸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나왔습니다. 가로수길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은지 부티크 간판이 보였습니다. 입구를 봤습니다. 꽃 화분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을 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봤습니다. 손님이 몇 명 있었습니다. 지난주보다 적었습니다. 평일 오후라 한산했습니다. 은지가 보였습니다. 계산대에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옷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게가 한산해진 오후, 정숙은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왜 또 왔지? 지난주에도 왔는데 또 뭐하러?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귀찮았습니다. 정숙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은지에게 갔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직원이 봤습니다. 손님 2명도 봤습니다. 어머니, 또 왜 오셨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작게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듣지 못하게 작게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오셨잖아요. 또 무슨 일이세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였습니다. 접혀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계약 해지 통보서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은지가 봤습니다. 뭔지 몰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읽어봐. 정숙이 말했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은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하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눈이 커졌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 중얼거렸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발신 김정숙? 수신 정은지? 이게 뭐예요? 정숙을 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늘부로 이 가게 계약 해지할게. 정숙이 말했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지는 서류를 보고 말이 멈췄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계약 해지. 무슨 계약이요? 임대차 계약. 은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임대차 계약을? 건물주는 따로 있잖아요. 민재가 계약했다고. 정숙은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도 읽어봐. 은지는 등기권리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건물 등기권리증, 소유자 김정숙.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차분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확고했습니다. 여긴 내 건물이야. 은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창백해졌습니다. 피가 싹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이 건물 내 거야. 10년 전에 샀어. 은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소유자 김정숙.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겨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건물주랑 계약했다고. 건물주는 나야. 너한테는 무료로 빌려준 거야. 은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도 읽어봐. 은지는 임대차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임대인 김정숙, 임차인 정은지, 임대료 월 0원 무상임대, 보증금 0원, 무상, 임대, 중얼거렸습니다. 임대료도 안 받았어. 정숙이 말했습니다. 보증금도 안 받았어. 공짜로 빌려준 거야. 6개월 동안 월 300만 원씩, 총 1,800만 원. 그만큼 안 받은 거야. 은지는 입을 벌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봤습니다. 직원도 봤습니다. 모두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다니, 직원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로야. 정숙이 말했습니다. 건물주는 나야. 인테리어 비용 7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총 1억 원. 다 내 돈이야. 은지는 비틀거렸습니다. 손으로 계산대를 잡았습니다.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재가 대출받았다고. 거짓말이야. 민재는 돈 없어. 내가 다 됐어. 내 예금 해지하고, 내 적금 깨고, 남편이 남긴 유산이야. 정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민재가 말하지 말래서. 너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그래서 안 했어. 은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흘렀습니다. 조용히 흘렀습니다. 화장이 번졌습니다. 마스카라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정숙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개업날 뭐라고 했어? 왜 왔냐고 했잖아. 쪽팔리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으면 됐어? 정숙이 물었습니다. 건물주인 줄 몰랐어도, 돈 준 줄 몰랐어도,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초라하다고, 쪽팔리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죄송해요. 사람이 사람한테 그러면 안 돼. 시어머니가 뭐 어때서, 초라한 옷 입었으면 어때서, 축하하러 간 건데.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고 해야지. 반갑다고 해야지. 왜 왔냐고 하면 어떡해.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주변 직원이 숨을 죽였습니다. 20대 여자였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봤습니다. 건물주가 시어머니였어? 무료로 빌려줬어? 1억 원을 줬어? 사장님이 몰랐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손님 2명도 봤습니다. 30대 여자들이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며느리 너무하네. 건물주한테 저렇게 말했대. 쪽팔리게 하지 말라고. 진짜 예의 없다. 은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더 창피했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계약 해지 통보서를 가리켰습니다. 2주 안에 나가. 어머니, 계약서에 있어. 2주 전 통보로 해지할 수 있다고.
제발, 끝이야.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계산대를 나왔습니다.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건물주가 어머니인 줄, 돈 주신 줄, 정말 몰랐어요. 정숙은 은지를 내려다봤습니다. 몰랐어도 똑같아. 네.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돼. 초라하다고 무시하면 안 돼. 그게 잘못된 거야. 정숙은 돌아섰습니다. 가게를 나가려 했습니다. 은지가 정숙의 옷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놓으세요. 제발, 정숙은 옷을 뿌리쳤습니다. 은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계속 울었습니다. 손님들이 봤습니다. 직원이 봤습니다. 모두 봤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나갔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은지는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계속 울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혼자 있고 싶어요. 네. 직원은 물러났습니다. 손님들은 어색하게 가게를 나갔습니다. 더 이상 쇼핑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은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가게에 혼자 남았습니다. 울었습니다. 계속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오후 7시쯤이었습니다. 정숙의 집이었습니다. 부천 아파트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띠링띠링. 정숙은 인터폰을 받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화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왔니?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화난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가 찾아왔다.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았습니다. 급히 들어왔습니다. 은지한테 전화 왔어. 울면서 전화 왔어. 엄마가 가게 나가라고 했다며? 정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그랬어? 민재가 물었습니다. 그럴 필요까지 있었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의 소리쳤습니다. 정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필요 있었어. 뭐? 은지가 나한테 한 말 알아? 알아. 들었어. 그런데도 내가 잘못했어? 은지가 몰랐잖아. 민재가 말했습니다. 건물주가 엄마인 줄 몰랐잖아. 돈 준 것도 몰랐고, 내가 거짓말했으니까. 그래.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지. 왜 거짓말했어? 그게,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지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아니면 은지가 나를 무시할까봐? 엄마, 맞지? 정숙이 물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했습니다. 맞아. 은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촌스럽다고 생각하잖아. 초라하다고 생각하잖아. 엄마, 그건 사실이잖아.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은지는 시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옷차림이 촌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투가 시골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했습니다. 건물주가 어머니라는 걸 숨겼습니다. 돈을 준 것도 숨겼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필요 없게 만들었잖아. 네 아내가. 엄마,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을 무시하면 못 써.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초라하다고 쪽팔리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 은지가 잘못했어. 인정해. 민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몰랐잖아. 건물주인 줄 몰랐다고. 몰랐으면 됐어? 정숙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건물주가 아니어도, 돈 안 줬어도, 시어머니잖아. 사람이잖아.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더 잘못했어. 나. 그래, 너. 거짓말했잖아. 은지한테 건물주가 엄마라고 말했어야지. 돈 준 것도 말했어야지. 왜 숨겼어?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지가 무시할까봐? 고마워하지 않을까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엄마를 무시한 거야. 뭐? 은지 앞에서 엄마를 숨긴 거야. 부끄러워한 거야. 아니야, 엄마. 아니면 뭐야?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창피했습니다. 은지 앞에서 어머니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숨겼습니다. 정숙은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갔습니다.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민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뭐야? 내 통장이야. 민재는 통장을 봤습니다. 거래 내역이 보였습니다. 2024년 9월 15일 출금 7천만 원. 2024년 10월 20일 출금 3천만 원. 너한테 보낸 돈이야. 총 1억. 내 전 재산이야. 민재는 말을 잃었습니다. 네 아빠가 남긴 유산. 평생 모은 돈. 다 줬어. 엄마. 그런데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쪽팔리게 하지 말라고. 왜 왔냐고. 눈물이 났습니다.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 민재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은지한테 말했어야 했어. 그래. 엄마 용서해줘. 은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안 돼.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하게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했어. 엄마, 2주 안에 나가라고 했어. 제발, 끝이야. 정숙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민재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었습니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아내 앞에서 어머니를 숨겼습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4월 말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정숙은 신사동으로 갔습니다. 가로수길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며칠 후 가게에는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은지 부티크. 간판이 내려졌습니다.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세라 패션, 새 이름이었습니다. 새 주인이었습니다. 운영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정숙은 새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30대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이세라였습니다. 성실해 보였습니다. 예의 바랐습니다. 계약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계약이었습니다. 월 임대료 500만 원, 보증금 1억 5천만 원. 정상적인 계약이었습니다. 정숙은 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가게 안을 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봤습니다. 새 주인이 손님을 맞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맞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축하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러 왔습니다.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은지와의 일은 끝났습니다. 정리됐습니다. 은지는 2주 전에 가게를 비웠습니다. 인테리어는 그대로 두고 나갔습니다. 계약서대로였습니다. 민재가 도와줬습니다. 짐을 옮기는 걸 도와줬습니다. 은지는 울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울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가지 않았습니다.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끝난 일이었습니다. 민재는 그 후로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2번 왔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응. 뭐 먹었어? 된장국. 또 어제도 먹었잖아. 괜찮아. 안 괜찮아. 내가 반찬 사올게. 그래. 민재는 반찬을 사왔습니다. 백화점에서 샀습니다. 좋은 반찬을 샀습니다. 정숙은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자주 왔습니다.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엄마 나야. 응. 건강해? 응. 병원 다녀왔어? 응. 약은 먹고? 먹었어. 엄마 사랑해. 나도. 민재는 변했습니다. 어머니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알았습니다. 은지와는 어떻게 됐을까요? 민재와 은지는 아직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은지도 변했습니다. 반성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민재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응.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알아. 어머니한테. 응. 정말 죄송했어. 은지는 울었습니다. 매일 울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너무 후회했습니다. 가게를 잃었습니다. 꿈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한 대가였습니다. 초라하다고 쪽팔리다고 한 대가였습니다. 정숙은 가게 앞을 떠났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수길을 걸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서늘했다. 4월 말이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은 쌀쌀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숙은 재킷을 여몄습니다. 정숙은 가볍게 숨을 들이마셨다.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누구의 뒷바라지가 아닌 더 이상 뒷바라지가 아니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존중받았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걷는 길이었습니다. 건물주 김정숙, 자기 이름으로 걷는 길이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떳떳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신사역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전철을 탔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40분쯤 걸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떳떳했기 때문입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재가 사온 반찬을 꺼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식탁에 차렸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스스로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민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갈게. 저녁 같이 먹자.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보였습니다. 밝았습니다.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떳떳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살아갔습니다. 김정숙, 건물주, 어머니, 그리고 한 사람,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계약 해지 통보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시 가게에 갔습니다. 또 왜 오셨어요?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오늘부로 계약 해지할게. 여긴 내 건물이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건물주가 어머니세요? 1억 원 다 내 돈이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몰랐으면 됐어?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야.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필요 없게 만들었잖아. 네 아내가.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운영자 변경. 당당하게 돌아섰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걷는 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